6개월 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슴이 뭐랄까요? 심장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6월 30일 날 퇴임식하고 한 2월 6개월 만인데 다시 와서 언론을 뵙게 돼서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뵈러 온 것은 인사드리지만 아마 그 뜻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안을에서 국회의원을 준비를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결국은 당의 그 결정 때문에 홍성 예산으로 출마지가 갑작스레 변경됐는데 그래서 우리 기자 언론 여러분께 인사드렸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갑작스레 출마지가 변경됐지만 아시겠지만 홍성 예산은 제가 도지사로서 4년간 조정활동을 펼쳤던 중심지였고 저와 우리 안사람이 4년간 거주했던 연구라면 아주 강한 연구가 있는 곳이 바로 홍성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가 당의 그런 결정된 근본적인 배경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은 출마 선언식은 아니지만 우리 언론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린 게 기본적인 도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드려야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언론 여러분께서 제가 도전을 펼치는 동안 여러 가지 성원과 지지, 따끔한 질책을 펼쳐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여 질문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그 예산 홍성 그 분야님들 다 오셨네요. 임종영 의원님 오셨고 이정수 의원님 오셨고 또 이정 의원님 오셨고 다 오셨어요? 네. 신동 의원님 오셨고 최정기 의원님 오셨고 문명 의원님 오셨네요. 예, 김광수 기자님. 당 중진으로서 이제 연축해서 이제 어제 민주당 통해서도 지금 공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사님이 먼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당 전체 공천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당 공천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넘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걱정, 기후를 해소할 수 있는 우리 당대표님과 공천 관계자분들의 여러 가지 숙고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 지도부께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은 당을 걱정합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을 하루빨리 정리해 줄 것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들어서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자님 저기 기자님. 보안정보 신문의 박도환 기자입니다. 이 지역의 그 진보당 김용호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 시기, 뭐 거기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 좀 간략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당으로부터 정확한 기본적인 방향과 그 기준을 아직 전달받으려고 있습니다. 아마 그 틀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당과 당의 어떤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방침이 결정되면 김용호 후보님하고도 뵙고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일보 유신문 기자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학민 후보가 전 후보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좀 협력을 해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선거 전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실지. 김학민 후보님은 제가 두 차례 뵈었고요. 어제도 뵙고 한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마 이제 기자 언론들한테
인사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못 오셨지만 우리가 출마 선언식에서는 우리 김한용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김한용 님도 대선적 차원에서 개인의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어떤 민주당의 승리, 특히 양성주의 승리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렸다는 점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략이라는 것은 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다 아시다시피 참 송구스럽지만 제가 사선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또 홍성 예산은 도정을 펼칠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우리가 선거 기본적인 자세, 전략을 갖고 서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아직 뭐 상대방에서 뭐 지사님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분명 없긴 한데 아마 이런 공격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으니까 청와를 해서 이 홍성 예산을 보셨는데 뭐 만약에 안 되면 또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다른 분 말씀할 거는 아니지만 아마 저랑 상대가 되는 후보님도 마포에 계셨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당의 요청을 수행했고 더구나 뭐 저처럼 확실한 연고가 없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4년간 생활했던 중심지 이런 그 내포 홍성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강한 연고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고요. 제가 뭐 어제 다른 분하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위원장으로서는 제가 정치를 마감할 것이 예상으로 홍성구 지역위원회가 아니겠어요? 최소한 제가 지역위원회를 넘는 선거가 있다면 또 홍성 예산 중심하겠지만 지역위원장으로서는 홍성군 예산 지역위원회, 예산 홍성 지역위원회가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제가 또 어디를 떠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뭐 천안에 집에 팔리거나 전세가 나지 않아서 다처스럽게 또 직상까지 얻었다가 여기 다시 전세를 얻어가지만 제가 떠날 곳도 없고 또 떠나는 상황이 오셔도 안 되고 이건 뭐 분명하게 우리가 국회의원의 출마라든가 이런 것은 홍성 예산이 마지막이고 물론 그 떠난다는 것은 상상함도 없고 그건 뭐 지같이 양성주의 모든 걸 갖고 해도 선거에 떠나고 그런 적 없을 것이다. 또 떠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사력을 다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떠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여기서 최소한 지역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마지막 지역위원장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 지사 예. 현재 도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분명한 판단도 있지만 또 후임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업무를 보시는데 2년도 안 되셨는데 그분에서 전임 도지사가 그걸 갖다가 왈가불가 또 여러 가지 견해를 밝히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사적인 자리에서도 우리 현재 도지사님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안 나누는 게 제가 생각이 없어서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전임 도지사의 자세가 아니다 라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걸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느 도지사가 맡았던 이제 도정을 잘 펼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민의 어떤 그 이익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늘상 뭐 우리 현재 도지사님께서 도정을 잘 펼쳐서 200만 도민이 정말 1등 도민으로서 자부심과 당당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이 오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정수의 권역적 의자인데요.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셨으니까 후보님이라고. 네. 후보님은 천안 의뢰서 선거 준비하시다가 당의 결정을 갖고 선당사의 신경으로 홍성 의장을 사지로 뛰어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당과 지역 주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따르고?
당과 기업, 국민들 나를 따르는 생각을 시작하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늘상 그런 정치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에 당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은 자기 이념과 정체성이 뭐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더 당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최종적인 기준은 국민이고 모든 최종적인 기준과 그거는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의 이익이 아무리 앞서도 국가 이익과 충돌한다면 국민 이익과 충돌한다면 저는 단 1초도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택할 것이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주민과 국민을 동일시할 때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엊그저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가르셨고 뭐 나름대로 충청도 향하에 대한 뭐 지지를 지원하겠다 약속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너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약간 뭐랄까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한 45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전국을 순회한다는 것은 누가 아무리 양보해서 판단해도 이거는 광의의 선거운동이다. 일방적인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민주 지도자가 선출된 민주 지도자가 한 1년 6개월 정도가 그 언론과 함께 기자회견 안 하는 것이 우리 현재 대통령이신데 그건 절대로 있을도 않고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민생 토론의 어떤 방향을 수정하고 그래서 정책을 펼쳐야지.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께서 이 지역 저 지역 다 다니면서 민생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모시고 한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명명백백하게 이것은 광의의 선거운동이다.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아주 부적절한 그 대통령님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희가 곧 3월 4일 출정식 비슷한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기자님께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차 한잔 대접할 수 없는 게 선거법 문제가 된대요. 그 점 좀 깊이 좀 양해 좀 해주십사 좀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 아마 여러 공약이라든가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 게 아마 3월 4일 정도에 정식 공식 출마 기자회견이 있고요. 그때 여러 말씀 혹시 못다한 질문 있으시면 그때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질착해 주면 따끔히 질착해 주시고 또 성원해 줄 것은 성원해 주셔서 제가 그 앞길에 여러 가지 동반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